낡은 상자 속에서 흘러내린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정혜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안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다. 이 눈빛, 사진 속 소년이 웃고 있다. 그 웃음은 20년 전 사라진 손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는다. 머릿속엔 오래전 마당에서 뛰놀던 어린 손자의 웃음소리가 겹쳐진다.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닮았지? 손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하지만 그녀는 놓지 못한다.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뒤섞인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곳에서 김정혜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65의 나이, 퇴직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섭죠.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텅 빈 집안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져요. 예전엔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함께 살았던 이 집이 지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정혜는 습관처럼 찬장을 엽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라니. 정혜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십니다. 입술에 닿는 차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혼자 있으면 이런 작은 것들이 전부거든요.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재봉틀을 바라봅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요. 손끝으로 차가운 금속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 재봉틀로 아들 성진이의 교복도 만들어주고 며느리 치마도 고쳐주곤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래쪽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출근길 서두르는 직장인들, 아이들 손잡고 나가는 젊은 엄마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이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혜만 혼자입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편한 게 아니라 비어있는 거였네. 정혜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들 성진이가 집을 떠난 게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화가 났었습니다. 며느리와 맞지 않아 자꾸 다투더니 결국 손자까지 데리고 나가버렸으니까요. 처음 몇 년은 금세 돌아오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끊어지고 소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혜도 완고했어요. 며느리가 서툴다고 뭐든 참견하고 손자 키우는 일에도 이래라 저래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매일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숨막히는 간섭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 손자한테는 더했습니다. 5살 난 아이가 뭘 안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려 했어요. 할머니가 더 잘 알아, 할머니 말 들어야 해 하면서 아이 부모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나섰었죠.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혜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집중이 안 되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이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아들과 손자의 옛 사진들이 담긴 상자예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어린 성진이가 첫날 유치원에 가던 날 사진,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그리고 한 살 난 손자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까지. 정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손자 이름이 뭐였더라? 도윤이었나? 아니면 도연이었나? 워낙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해요.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킵니다. 정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향합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나타나는 작은 기쁨이 있거든요. 멀리서 흰색 택배 트럭이 보입니다. 천천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더니 정해진 자리에 멈춰 섭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젊은 청년 한 명이 내려요. 박도윤입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에요. 키가 훤칠하고 택배를 나르는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항상 환하게 웃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끌어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인사를 빼먹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해요. 정혜는 창가에서 도윤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밝은 얼굴이에요. 1층 할머니께 인사하고 2층 할아버지께도 고개를 깎듯이 숙입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혜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져요.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한 장면이지만 정혜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에요. 이 청년 때문에 오전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도윤이 정혜네 현관문 앞에 섭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문을 엽니다. 도윤이 중간 크기 상자 하나를 두 손으로 정중하게 들고 서 있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땀이 조금 맺혀 있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추위에. 정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으면 더 힘이 나거든요. 어르신 몸은 괜찮으시죠? 요새 날씨가 정말 춥던데요. 정혜는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참 착한 청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렇지는 않을 텐데 도윤은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가 남다릅니다. 눈빛도 맑고 순해요. 고맙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네. 따뜻하게 지내세요. 도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갑니다. 정혜는 문을 닫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봐요. 트럭으로 돌아가는 도윤의 걸음걸이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기분이에요. 문을 닫고 들어온 정혜는 받은 택배 상자를 식탁에 놓습니다. 건강식품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챙겨 먹어야 할 것들이 늘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이런 것들을 챙겨주던 가족은 곁에 없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어요. 예전엔 북적했던 식탁이 이제는 너무 넓어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에요. 마음 한편이 따뜻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는 도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밝은 웃음과 정중한 인사가 자꾸만 생각나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어느새 도윤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기다리게 되었어요. 오전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하고 흰색 택배 트럭이 보이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65살에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될 줄이야. 오늘도 어김없이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정혜네 동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청년은 가족이 있을까?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왔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건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상자 모서리에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죠? 정혜가 봉투를 가리키자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붙인 것 같네요. 개인적인 거라서. 도윤이 서둘러 봉투를 떼어내려 하는데 그만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도윤이 황급히 물건들을 주우려 하는데 정혜의 시선이 그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90년대 시골집 마당에서 웃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편에 젊은 시절의 정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자신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성진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찍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아이는 성진이의 아들, 바로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이건 내가 찍어준 사진인데?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아세요? 이 아이가 혹시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이 사진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진, 제가 어릴 때 찍은 건데, 어떻게, 혹시, 아버지 성함이?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가족 얘기는 잘 안 해요. 오래전에 헤어져서요.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정혜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청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복잡해져서요. 도윤이 사진과 서류들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도윤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어요. 마치 자신과 같은 외로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정혜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업무 중이라 그런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정혜의 따뜻한 말에 도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차를 끓이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혜가 소파를 가리키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찻잔을 받아들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도윤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20년 전에 나가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손자도 있었는데 5살 때 같이 떠났죠. 정혜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든 손을 멈췄어요. 손자.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도윤이었어요.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혜가 말하자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도윤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5살 때 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고 정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름, 나이, 헤어진 시기, 그리고 그 사진까지. 혹시 아버지 성함이 박성진이세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며 정혜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혜는 확신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손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을 테니까요. 도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 정말 가봐야겠어요.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아쉬웠지만 붙잡을 수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차 정말 맛있었어요. 도윤이 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궁금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정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만에 손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손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자신의 손자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어린 손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전 10시가 오기 전까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줄 몰랐어요. 드디어 택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트럭에서 내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도윤이 다른 집들을 먼저 돌더니 마지막에 정혜네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도윤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제는 괜한 질문 드려서 죄송했어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무례했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 어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아시는 그 사진 말인데. 도윤이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하실래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두 사람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세요? 정혜가 찻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받아들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정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단편적으로만 따뜻한 손, 자장가 소리, 바느질하는 소리 같은 것들만 어렴풋이 기억나죠. 바느질하는 소리라니 자신이 늘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뭔가 따뜻한 냄새도 기억나요.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 말하자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정혜가 쓰던 비누는 장미향이었거든요. 손자가 그 냄새를 좋아해서 계속 썼었는데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2살 때요. 갑자기 아프시더니 그 후로는 혼자 지내다가 시설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건 없으세요? 한 번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께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누구신지 몰랐거든요. 정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혜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 할머니가 나와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꿈을요. 도윤이 말하자 정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꿈속의 할머니가 바로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서.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 찾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어릴 땐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으니까 찾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정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성진이가 정말 가족을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도윤 씨, 혹시 지금 가족은 있으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친구들은 있지만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죠. 도윤의 말에 정혜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처럼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윤 씨는 가족을 그리워하세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많이 그리워했어요. 특히 할머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만 유독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지금도요? 네. 할머니랑 함께 있으면 따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여기서 차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20년 동안 서로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잖아요. 도윤 씨, 혹시 성이 박 씨세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고 아버지 성함이 박성진이시고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정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가 맞아요. 도윤아, 나는 내 할머니야. 정혜가 말하자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겠죠. 정혜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만에 손자를 찾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계속 떨렸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어요. 정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그랬어. 매일 너희들을 기다렸어. 정혜의 목소리가 메어 나왔습니다. 도윤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정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저희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아빠도 할머니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정혜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간섭을 많이 했고, 때로는 서운한 말도 했었죠. 하지만 가족을 싫어한 적은 없었는데. 도윤아, 그건 오해야. 할머니는 너를 싫어한 적이 없어.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억눌린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어디 있는지도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정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경찰서에도 신고했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성진이조차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찾았어.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뭐요? 너희 엄마가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자주 다녔더라. 찾을 수가 없었어. 정혜가 말하자 도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엄마가 이사를 정말 자주 했어요. 저도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아마도 할머니가 찾을까봐 그랬을 거야.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도 저희를 버린 건 아니었나요? 이 질문에 정혜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진이에 대해서는 정혜도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성진이도 너희가 떠난 후에 할머니한테 연락이 없었어. 아마 너희를 찾으러 다녔을 거야. 정말요? 응. 성진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정혜가 말하자 도윤의 눈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도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정혜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진이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도 모르겠어. 20년 동안 소식이 없어. 도윤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동안 거실에 침묵이 흘렸어요. 정혜는 도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너희 엄마한테도 서운한 말을 많이 했고, 그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도 성격이 예민하셨거든요. 아마 서로 오해가 쌓였던 것 같아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후회가 많아. 그때 좀 더 너그럽게 대했으면 너희를 잃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도윤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 정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윤아, 할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없니?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 생각해봐도 될까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할머니는 기다릴 거야.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매일 이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왔는데, 그게 할머니 집이었다니. 운명인가 봐.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정혜가 말하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이에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죄송해요. 일 때문에 나가봐야겠어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도윤이 일어서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 맞죠? 응, 내 사랑하는 손자야. 정혜가 따뜻하게 말하자 도윤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내일도 올게요. 택배 배달하러 말고, 할머니 보러요. 기다리고 있을게. 도윤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정혜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를 찾았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손자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 정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온다고 하니 마음이 들떠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 보였어요. 부엌에서는 도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좋아할 만한 든든한 반찬들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어요. 혹시 배고플까봐 과일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정혜는 창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손자를 기다린다는 설렘 때문이었죠. 택배 트럭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도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어디 간 걸까요? 초인종이 울렸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입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오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아, 도윤이 말씀이세요? 오늘 하루 쉬었어요.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디 간 건 아닐까요? 혹시 언제 나오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네요. 내일은 나올 것 같은데. 택배 직원이 가고 난 후 정혜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도윤이 내일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을 쉬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정혜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보니 더욱 서글펐어요. 혹시 도윤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요? 20년 만에 만난 할머니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정혜는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배 터미널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도윤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어보니 이 지역 택배 터미널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정혜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배 터미널에 도착하니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정혜는 한 직원에게 다가가서 도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요? 오늘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 친구 할머니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돼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시라고요? 도윤이한테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정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혹시 매니저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중년 남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장명수 매니저였어요. 안녕하세요. 도윤이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그 친구 할머니입니다. 장명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시라고요? 도윤이는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어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정혜가 설명하자 장명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혹시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늘 갑자기 일을 쉬었다고 하던데. 장명수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도윤이한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인가요? 어르신께서 정말 도윤이 할머니시라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장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정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도윤이가 혼자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나요? 쉽지 않죠.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단서를 하나 찾았대요. 정혜는 궁금했습니다. 성진이에 대한 단서라니 무엇일까요? 어떤 단서인가요? 장명수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부산에 박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도윤이가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부산으로 갔어요.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이가 부산에 있다고요? 그럼 2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건가요? 정말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윤이는 꼭 확인해 보고 싶어 했어요. 어제 뭔가 큰 일이 있었나 봐요.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거든요. 정혜는 어제 자신과의 만남 때문에 도윤이 더욱 아버지를 찾고 싶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으니 이제 아버지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요? 늦으면 내일 저녁쯤. 버스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정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성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도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혹시 그분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건 아세요? 장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가 자세한 건 말 안 해줬어요. 혼자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이 부산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만약 정말 성진이라면?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집에 도착해서 정혜는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도윤을 볼 수 없겠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윤이 부산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실망을 안고 올까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성진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까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도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말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정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부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지, 성진이를 정말 만났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렇게 초조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혜는 일찍부터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도윤이 일찍 돌아와서 택배 일을 할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평소 시간이 되어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다른 택배 직원이 또 왔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 도윤 씨는 언제 나와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마 오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이 부산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정혜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택배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장명수 매니저를 찾아가서 도윤의 소식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도윤이 소식이 궁금하신가 봐요. 장명수가 정혜를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연락이 왔나요? 어제 저녁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하루 더 있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찾았나 봐요? 장명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거든요. 평소랑 달리 침울해 보였어요. 정혜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은 건 아닐까요? 매니저님, 도윤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장명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혜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도윤이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인가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대요.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고라니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는 너희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이가 가족을 찾다가 사고를,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도윤이가 더욱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건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정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성진이가 정말 사고를 당했다면, 그리고 도윤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언제쯤 돌아올까요? 내일 아침에는 올 거예요. 일요일까지 쉴 수는 없으니까요.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성진이가 정말 가족을 찾다가 사고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연락이 끊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정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성진이의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도윤이 태어났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성진아, 내가 정말 우리를 찾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니? 정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오전 9시쯤 정혜는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택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어두웠고요.
정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도윤이 다른 집들을 먼저 돌더니 마지막에 정혜네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자 도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도윤아, 부산에 다녀왔구나. 네. 도윤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평소 밝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정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실에 앉은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건넸어요. 힘들었지?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찻잔을 받아들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만났니?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만났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무엇을 알게 됐는데?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기사였어요. 이걸 찾았어요. 정혜가 신문을 받아보니 교통사고 기사였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기사 날짜를 보니 저희가 집을 떠난 지 1년 후예요. 정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진이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확실한 거니? 부산시청에서 확인해 봤어요.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리고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저희 가족 사진도 있었대요. 도윤이 말하자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찾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할머니, 죄송해요. 아버지를 찾겠다고 했는데. 아니야,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혜가 도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인가 봐요. 도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도윤을 더 꽉 안았어요. 아니야. 내게는 할머니가 있어.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도윤이 정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자를 되찾은 기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혜와 도윤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산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정혜는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을 털어놓았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울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일로 이렇게 상처를 드려서.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봐줘서 고마워. 성진이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20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런 결과일 줄은 몰랐어요. 정혜는 도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도윤아,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해. 할머니도 혼자였고 너도 혼자였잖아. 이제는 가족이야. 도윤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붓고 빨갛지만 조금씩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함께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 집이 너무 컸는데 이제 딱 맞겠어. 정혜가 따뜻하게 말하자 도윤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택배 일은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꽤 멀어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려요. 정혜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윤이 매일 이렇게 먼 곳에서 출근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여기서 같이 살자. 출근하기도 편하고 할머니도 외롭지 않고.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아니, 할머니가 부탁하는 거야. 제발 같이 살아달라고. 정혜의 간절한 말에 도윤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할머니.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우리 가족인데. 네, 가족. 도윤이 그 말을 반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였거든요. 며칠 후 도윤은 자신의 짐을 정혜네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정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0년을 혼자 살았는데 짐이 이것뿐이라니. 네. 자주 이사를 다녀서 물건을 많이 안 두는 편이에요. 정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이제는 안정된 곳에서 살 수 있어. 맘껏 물건도 사고 추억도 쌓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도윤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도윤을 위해 방을 하나 비워뒀어요. 성진이가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 손자가 쓰게 됐습니다. 이 방은 아버지 방이었나요? 도윤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성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쓰던 방이야. 이제 내가 써도 돼. 도윤이 조심스럽게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이 물건들 그대로 둬도 될까요?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해. 정혜가 말하자 도윤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혜는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정혜는 기뻤어요. 고마워. 그럼 저기 있는 그릇들 좀 꺼내줄래?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식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할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정혜가 도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효자였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했고. 정혜가 성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도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매일 너만 쳐다봤어. 정혜의 말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왜 저희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사고를? 성진이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가족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정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혜는 도윤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네,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그리웠는지. 할머니, 내일부터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일 열심히 해야지. 저녁에는 일찍 돌아올게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집안에 도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됐거든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도윤이 일하러 나갈 때 정혜는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우리 도윤이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지. 정혜가 도시락까지 싸주자 도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이야. 도윤이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창가에서 손을 흔드는 정혜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집이 생겼구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집 말이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와 도윤은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혜는 도윤을 위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고, 도윤은 저녁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적막했던 공간이 이제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도윤이 사온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장식하고 있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택배 배달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도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안정된 가정이 생기니까 마음도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정혜가 반찬을 더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배달 갔던 집에 할머니 연배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참 복스럽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용돈까지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데. 정혜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웃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달라졌다고 회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전에는 혼자 있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표정도 밝아졌다고 하고요. 정혜는 뿌듯했습니다. 도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도윤이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밝으세요. 웃는 일도 많아지시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도윤이 온 후로 정혜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는 정말 집 같아요.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도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가족 나들이를 한다고 해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 가는 거예요.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함께 가자는 거야? 네. 할머니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자상한 할머니가 계시다고요. 정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니. 그럼 물론 가야지. 우리 도윤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궁금했어. 정말요? 그럼 제가 신청할게요. 도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혜도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고 도윤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도윤과 함께 회사 나들이에 참석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도윤이 회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장명수 매니저님이에요. 할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혜도 기억나는 분이었어요. 아, 그때 그분. 정혜가 장명수에게 인사하자 장명수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이후로 도윤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봐요. 저도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혜가 대답하자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도윤이한테 가족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항상 혼자라고 했었는데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정혜가 간단히 설명하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정혜와 도윤은 함께 여러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정혜는 나이가 있어서 무서운 건 못 탔지만 도윤과 함께 회전목마나 관람차 같은 것들을 탔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관람차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우리 도윤이랑 함께니까 무서울 게 없어. 관람차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혜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윤아, 할머니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네, 할머니. 약속해요. 점심시간에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혜는 도윤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윤이가 정말 좋은 직원이에요. 성실하고 친절해서 고객들이 다 좋아해요. 장명수가 말하자 정혜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런 좋은 직원이 어디 있어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정혜와 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나도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진짜 감사해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의미를 만들어줘서. 그날 밤 정혜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도윤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하다. 세월이 빼앗아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날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다. 창밖에는 여전히 택배 차량이 멈추지만 이제 그 청년은 집 안에 있습니다. 정혜의 마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돌아온 봄처럼 따뜻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집,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